사회에서 많은 신용 불량자들이 생겼을 때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다시 경제를 굴러가게 할 수가 있었죠.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채무 구제책도 마찬가지의 관점일 가능성이 커요. 어쨌든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는 경제에 도움이 된다. 단순히 표만 얻으려고 하는 행위는 아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네. 지금 대통령도 그렇지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심지어 뭐 조선시대 때부터 네. 그때마다 뭔가 채무 탕감에 대한 정책이 계속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근데 왜 그런 걸까요? 이게 그냥 선심 쓰는 거 아닐까요? 뭐 일부는 선심 쓰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선심 쓰는 거 당연히 있겠죠. 조선시대 왕이 바뀌면은 죄인들의 죄를 사해준다. 이런 거 당연히 선심 쓰는 게 있겠지만 회생과 파산 그리고 이 빚을 탕감해주는 것에 있어서는 단순히 선심 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개인회생과 파산제도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언제 개인회생이 처음으로 도입이 됐느냐? 정확하게 따지면은 IMF 외환위기 때도 안 생겼고 그 이후에 카드 대란이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긴 게 2004년에 개인회생 제도였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 개인회생과 파산제도가 없었느냐? 개인회생 제도는 없었습니다. 파산제도는 있었는데 파산제도는 1960년대 이미 파산법이 제정이 돼 있었는데 IMF 때까지는 이 개인 파산제도가 사용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면책 규정이 없었습니다. 파산은 되는데 면책이 안 되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산자에 대한 이미지처럼 정말 인생 망한 게 되는 거예요. 신용도 회복이 안 되고. 그게 바로 파산제도에서 IMF 이전까지 규정하고 있던 개인 파산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개인 파산의 필요성이 생기면서 면책제도를 도입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 2002년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도 살짝 비추었던 것인데 카드 빚을 진 사람들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빚을 탕감받는 굉장히 많은 수백만 명이 이 혜택을 받았고요. 그러던 중에 2004년에 드디어 개인회생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파산제도와 근본적으로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파산제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빚을 갚고 남은 빚은 탕감해주자. 우리가 생각하는 빚쟁이들이 집에 와서 뭐 물건 이것저것 다 들고 가면은 남은 빚은 없애주는 이런 제도인데 이 사고는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 역시 영국의 법의 영향을 받아서 파산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은 1920년대 말에 대공황이 오게 되죠. 이 대공황 때 파산제도가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는데 기업들의 파산도 많이 이루어지고 개인들의 파산도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때는 아직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1933년에 한 판사가 개인을 파산을 시키면서 임의로 이 사람의 장래소득으로 얼만큼은 변제하게 파산제도를 운용을 했어요. 파산법에서 딱히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파산제도에서 재량면책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부인권을 행사당해서 줘야 되는 돈이 1억 원인데 5천만 원만 받으면 면책을 시켜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마치 이것과 유사하게 이 사람의 장래소득 한 1년치의 소득을 내면은 당신이 재산이 없더라도 파산을 통해 면책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 이게 1937년도에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에서는 지금의 개인회생 제도와 거의 유사한데 다만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었고요.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개인회생 채무자의 의사와 법원의 결정만으로 개인회생이 이루어지게 제도가 바뀌었고 그 제도가 바로 2004년도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 거예요. 비교를 해보자면은 미국도 대공황 시기라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어쩔 수 없이 대공황에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개인회생 제도라는 것이 활용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카드 대란 이후에 사회의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고 사회에서 많은 신용 불량자들이 생겼을 때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다시 경제를 굴러가게 할 수가 있었죠.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채무 구제책도 마찬가지의 관점일 가능성이 커요. 일단 정책의 잘잘못을 떠나서 목표에 있어서는 신용불량자들이 사회에 참여해서 더 많은 생산활동을 하게 하고 더 많이 근로를 하게 하고 부가가치를 생산하면은 나라가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목표하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이런 의미에서 단순히 선심성으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선심이 아니라면은
정부가 딱 들어섰을 때 이런 걸 하면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정부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 같아요. 구체적인 각각의 정부마다 다른 탕감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정부가 시행하려는 제도는 또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 정리는 안 돼 있겠지만 정부의 정책이니까 담당 행정부처에서 충분히 조사하고 연구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는 경제에 도움이 된다. 단순히 표만 얻으려고 하는 행위는 아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